자, 쉽게 말해 병원에서 낯선 간병인이나 간호사를 아이에게 맡기는 대신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간병비를 보상받으니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이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인데요.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은 뒤 낙상마렵다와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올해 3월 아기가 태어난 부모로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고 화도 나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닌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을까요? 내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혹은 보호자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데 이게 신생아실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동이나 다른 병원에서도 언제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요즘은 아이를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아이를 위한 간병인 보험을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드는 보험 아니야?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생아나 영유아도 간병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간병인이 아니라 보호자가 거의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그 보호자가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간병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면요, 가족을 간병인해도 간병한 일수만큼 간병인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쉽게 말해 병원에서 낯선 간병인이나 간호사를 아이에게 맡기는 대신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간병비를 보상받으니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이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이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꼭 간병인 보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보험회사의 간병인 보험을 비교해서 엄선한 설계안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이 회사의 간병인 보험을 추천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사람, 즉 아이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가족이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가족 간병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보험회사의 간병인 보험이 가족 간병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회사는 가족 간병이 가능합니다. 약관을 봐도 문제가 없어요.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업종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어네이션처럼 간병인을 중개해주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저는 간병인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이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실제로 간병할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간병인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이 되나요? 네, 됩니다. 간병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간병인 중개업체, 간병인 매칭 플랫폼 등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누구든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약관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꼭 치료 목적이 아닌 경과를 지켜보기 위한 입원 기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입원해 있는 상태고 부모가 간병을 하고 있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회사의 보험료가 최저가는 아니지만 약관을 파고들어 보니 여러모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은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그럼 설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저희 아들을 기준으로 설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0세 남자아이고요. 미취학 아동이라 직업급수는 1급입니다. 30년 납 100세 만기로 세팅을 했어요. 사실 1위 보험을 30년 동안 납입할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입원은 어릴 때 많지 않겠어요?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 해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미래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유지할 수도 있으니 100세 만기는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라 납입 면제가 좋습니다. 암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포함이라 납입 면제의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20년 납보다는 30년 납이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 이게 메인 특약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간병인 사용 질병 상해 입원 일당 15만원입니다. 아이가 입원하고 만약 제가 보호자 겸 간병인으로 아이를 돌보면 1일마다 15만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이도 챙기고 간병비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린 친구들에게 크게 유용하진 않는데요. 15만원 특약과 세트로 가입을 해야 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 주제가 남이 아닌 가족이 간호간병을 하는 취지라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고 감정 표현이 가능한 나이쯤 되면 가톨릭 대학병원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병원에 간호간병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만약 이 보험을 쭉 유지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특약은 뭐지 하실 텐데요. 영세 기준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최소 보험료인 2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감과 수두 진단비를 넣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하는 특약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독감 보험금 청구는 정말 많아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추가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세 남아 여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세 남아 2250원, 영세 여아 2570원으로 보험료는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살, 2살 나이가 올라갈수록 간병인 보험은 저렴해지는데요. 최소 2만원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특약을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과 수술비를 추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간병인 비용과 치료비 등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비용 특약이 메인인 건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에 맞춘 설계안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1:1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한 간병인 보험을 알려드렸는데요. 대구 가톨릭 대학교 신생아 학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경 쓰고 챙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 가족이 간병을 해도 보장이 되는 간병인 보험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미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가족 간병도 보장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혹시 모를 간병의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웅의 보험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